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미 소식을 들으셨겠지만은, 워라워라 반갑습니다. 증권 이슈 때문에 XRP만 진통을 겪는 게 아니네요. 어깨에 이제 진짜로 SEC가 칼을 빼드는 바람에 약간 피바람 같은 증권 이슈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늘 나왔는데요. 그 얘기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있었던 소식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라어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CRC라고 해서 에코노미죠. 크립토 레이팅 카운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보면요. 지금 요 CRC라고 부르는 요 녀석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크립토 레이팅 카운슬의 약자인데 이거를 소개하는 블로그 글입니다. 근데 이 글을 올린 쪽을 보면은 코인베이스죠.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멤버로 들어가 있는 게 여러분들도 알만한 이름들이 꽤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설립 멤버들은 이거 비트렉스 처음 보는 건데 전 뭘까요? 비트렉스, 서클, 코인베이스 여러분들 알만하고요. 전 솔직히 DRW 이거 모르겠고요. 컨버랜드? 뭐죠? 제네시스도 그냥 일반적인 단어니까 알긴 알겠는데 제네시스라는 회사 또는 뭐 단체 그 존재 뭔지 모르겠어요. 제네시스라는 것도 있고요. 이거 두 개는 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거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여기 투자회사니까 알고 크라켄도 알고요. 지금 명시된 단체 중에 여기 멤버로 있는 멤버들 중에 세 멤버는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멤버들에 의해 설립됐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이 다루는 거는 가서 볼까요? 거두절미하고 얘기하면은 지금 특정 크립토 커런시들을 놓고 본인들이 평가를 했어요. 점수로 레이팅이기 때문에 이제 점수화 시켜서 표현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어거라던가 비트코인, 지금 체인링크, 다이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얘네들 만화라고 아래에 적혀있네요. 얘네들 보면은 전부 다 이 점수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 점수. 이게 0점에서 5점까지 있는 모양인데 점수가 높을수록 증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을 판단할 때. 시크릿이라고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는 뭐 이오스, 이더리움 다 보이죠?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여기 XRP가 있느냐가 문제인데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XRP가 있냐가 문제인데 스텔라도 있죠? 있어요. 있는데 점수를 한번 보시겠어요? 야, 이것들 진짜 무려 4점을 매겼습니다. 5점 만점인데 4점을 매겼어요. 이게 점수가 높으면 무슨 영화 그 평가 관람 평가할 때 뭐 별 하나에서 5개까지 저희가 평가를 하잖아요, 보통. 또는 이제 뭐 전문 평론가들 위해서 점수를 매길 때도 5점 만점으로 해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죠. 그러니까 우리 통상적인 기준에 의한 점수 체제로 갔을 때 4점이면 상위권 점수니까 와우 좋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기준은 점수가 높을수록 시큐리티입니다. 본인들이 판단할 때. 그래서 첫째 줄에도 명확히 얘기했죠. 증권으로 사용된다로. Usage of Security. 이것들이 자, 아까 보신 것처럼 하지만은 너무 막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는 게 저 CRC라는 단체의 멤버들을 보시면은 저기 뭐 SEC가 있는 게 아닙니다. SEC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신경을 써볼 만한 건 저기에 되게 재밌는 멤버들 좀 봐야 돼요. 코인베이스는 원래 리프사랑 맨날 싸웠죠. 리프사 이제 직원들이랑 아웅다웅 많이 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독서를 많이 뱉었었죠. 리프사 측에 대해서. XRP는 뭐 중화가 되어 있고 XRP는
크립토 커런시가 아니라 쓰레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되게 많은 마찰들을 빚었고,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XRP 상장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와중에 XRP를 상장하는 것처럼 루머가 돌았는데 상장하지 않아 갖고 굉장히 그걸로 많은 분들께도 상심을 안겨줬던 좀 악연이 굉장히 깊은 코인베이스거든요. 얘네는 뭐 말할 거 없고, 그리고 비트렉스와 크라켄이 껴있는 게 좀 약간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이 두 개. 비트렉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고요. 크라켄 같은 경우도 얘네들 초기 투자자 중에 하나예요. 리프사. 여러분들한테 뭐 되게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이기도 한데, 크라켄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유럽 기반이고요. 근데 얘네가 초기 투자자 중에 하나입니다. 리프사. 그렇기 때문에 리프사가 잘 되면 이 친구들도 좋을 텐데, 어쨌든 이 둘이 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XRP는 거의 뭐 증권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다시피 얘기하고 있죠. 이런 코인베이스 이거 자, 어쨌든 그거를 링크하면서 이제 리프사에서 레귤레이션이나 거버먼트 관련 쪽 담당하는 XRPYON님 후원 2,000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유님 후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취향이 남자셨군요. 이런, 저는 여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유님.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리프사 이 규제 그리고 법 그리고 정부와 협력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헤드급 직원이 이거를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했죠. 지금 소개한 것처럼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했죠. XRP를 포함해서 20여 개의 에셋에 대해서 이들이 CRC가 시큐리티인지 아닌지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서 이제 FCA 이렇게 얘기했죠. FCA 예를 들면서. 근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거의 뭐 이거는 시큐리티처럼 얘기한 걸로 들리는데, 이분은 또 아닌 걸로 얘기했다고 이해를 했나 봐요. 참 안타깝죠. 약간 잘못 이해를 하고 올린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수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수정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리프사 직원이 이에 대해 남겼었고, 이에 대해서 데이비드 슈왈츠 역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슈왈츠 얘기까지 하고 나서 추가적인 것도 볼게요. 자,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가 이 관련된 방금 여러분들 보신 CRC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트윗한 내용을 본인이 트윗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누군가가 했는데요. 데이비드 슈왈츠가 여기에서 IMO라고 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남깁니다. IMO는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 위해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도 에코노미예요. 이거는 요거 약자입니다. In my opinion의 약자예요. 그냥 한국말로 간단히 얘기하면 내 생각에 내 의견이다, 이런 맥락입니다. 이거는 내 의견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봐서 이 사람이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확신에 차서 이거는 팩트다 또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은 뭐 되게 구분이 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생각에 본인 의견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IMO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In my opinion. 자, 그래서 본인 의견이라고 해놓고 적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SEC는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증권 이슈에 대해서 밝히지 않을 거라는 본인 생각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SEC는 이제 이 혁신, 이노베이션, 이 핀테크 관련돼서 이제 뭐 핀테크 허브인가요? SEC가 만든 그게 있는데, 뭐 그런 걸 만들었다시피,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SEC가 주장하듯이 본인은 블록체인이라던가 이런 게 혁신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방해하고 싶진 않다, 본인들은 장려하고 싶다. 하지만 명확하게도 ICO 같은 것들, 증권법을 어긴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어쨌든 ICO라던가 이런 증권 관련된 거는 본인들이 제재를 가하겠다고는 하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공개적으로 또 하나 얘기했던 거는 이제 혁신에 대한 거는 본인들이 방해하지 않고 장려하겠다, 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또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이 산업에 있어서
이런 혁신을 도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막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돕는 활동들은 데이비드 슈왈츠 IMO 그 사람 스낵맨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퍼블릭하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거다. 이 활동들은 비공개적으로 퍼블릭하지 않게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일어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SEC가 고객들의 이런 시큐리티 이슈와 관련된 활동, 그리고 동시에 이걸 정리하는 가운데 산업에 방해 안 되게 오히려 혁신에 관해서는 장려하는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한테 눈에 보이지 않게, 가시적이지 않게 비밀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본인 의견으로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맥락의 얘기는 사실 그 얘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SEC가 뭔가 주도적으로 증권 이슈 관련해서 정리해 줄 거라는. 아이고 후원 2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박경민님 감사합니다. 치킨한 마리 보내드려요. 아예 치킨 감사합니다. 갑자기 배고파지네요. 아예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정리를 하면은 지금 데이비드 슈왈츠는 우리한테 본인 생각에는 이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직역한 의미도 되겠지만은 이런 맥락에서의 또 하나의 정리는 리프사 몇몇 직원들도 얘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SEC가 증권 이슈에 관련해서 얘네들이 정리할 걸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안 한다고 했으니까 SEC가 어느 날 갑자기 XRP는 시큐리티가 아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걸로 생각된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 CRC로 시작된 증권 이슈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까지도 이어져 왔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지금 재밌는 거는 엉뚱한 데가 총을 한 방 맞았습니다. 총을 한 방 맞았어요. 그 친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암호화폐계에서 그래도 이 넘버, 탑 넘버 중에 이름을 잘 알리고 있는 이오스가 SEC한테 총질을 한 방 당했습니다. 과태료를 맞았거든요, 벌금을. 자, 그 내용 관련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증권 이슈는 XRP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 친구 이름 뭐죠? 다렌 맞는데? 엑스다렌인가? 아이디 뭐로 해놨죠, 이 친구? 찾기 힘드네 참. 그쵸, 총 맞은 것처럼 했죠. 이건 또 뭐지? 방금 올라왔네. 여러분들 제가 말한 거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잠깐만요. 긴급 소식. 무려 1시간 전쯤에 드디어 제가 계속해서 정황상 게이트허브가 그 ILP 커넥터 중에 피아트 쌍을 제공하는 그거를 할 거라고 했는데 1시간 전에 공개가 됐네요. 이거부터 다루고 이어서 설명드리죠. 드디어 공개했어요. 긴 시간 걸렸네.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정황상 ILP 이 3개 있어서 코일이 하는 것과 그리고 게이트허브가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아마도 피아트 쌍을 제공하는 ILP 커넥터를 돌려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드디어 공개됐네요. 힘들다.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었는지. 자, 보시는 것처럼 게이트허브가 코이사 파트너를 맺었죠. 어떤 내용 파트너 맺었죠? 프로바이드 제공하겠다. 뉴 인터레저 베이스 데포짓 메소드. 바로 피아트 쌍을 제공해갖고 이제 그거를 XRP로 이제 브릿지를 할 거잖아요. IP 커넥터들이.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받는, 지금 같은 경우는 웹 모네타이제이션에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컨텐츠 소비자들한테 받는 거는 법정화폐를 원할 거란 말이죠. 오늘날은 뭐 XRP가 워낙 되게 지금 뭐 보편적 수용성도 되고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면 지금 XRP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테지만, 우리 같은 사람을 제한,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거나 암호화폐에 투자를 안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암호화폐가 그냥 단어만 들어봤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들은 당연히 뭐 안에서 XRP로 브릿지로 하든 말든 간에 내가 얻는 수입은 당연히 법정화폐 달러나 유로화, 영국 파운드 이런 걸로 받고 싶어 하겠죠. 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가? 게이트허브가. 어떻게? 코이사 파트너를 맺어서. 자, 내용을 일단 보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공개했고요. 이미 게이트허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게이트웨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XRP 레저에서. 지금 그래서 그 설명이 나오는 거죠. 네, 게이트웨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쌍으로 만들어줄 거는 자, 보신 것처럼 요 쌍들을 다 제공한다고 합니다. 유로화, 달러, BTC까지 제공한다네요. 이더리움까지도. 지금 4가지를 제공합니다. 법정화폐 쌍으로는 유로와 달러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암호화폐로 컨버팅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도. 자, 그래 핵심 내용은 이미 다 나온 것 같아요. 이거를 언제 시작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게 될 텐데요. 그 얘기는 없네요. 네, 그 얘기는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진짜 중요해요. 여기 얘네가 설명을 했네요. 왜 중요한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여기에도 나왔죠. 컨텐츠 크리에이터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웹 모네타이제이션 지금 웹상에서 작동하고,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유튜브나 트위치 이런 거 또는 블로그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있냐면 팟캐스터, 예, 오디오로 막 하는 거, 예, 그리고 스트리머들도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송하는 사람들, 뮤지션도 있죠. 왜 있죠? 레이지 스페이스 알고 계시잖아요. 스프링 투자하는데, 예, 스쿠터 브라운이 거의 껴있죠. 예, 그리고 뭐 사진이라던가 아티스트, 여러가지 뭐 미술도 있을 수 있겠고 각종 아티스트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우리가 가장 가깝게 느끼고 체감이 되는 이 스트리머로 하겠습니다. 스트리머, 뭐 유튜버라던가 트위치 하시는 분들, 이걸 놓고 얘기할게요. 이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크죠. 이 안에서 이제 유튜버들 또는 트위치라던가 스트리머들, 각종 이런 똑같은 형태로 이제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의 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지금같이 유튜브의 경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구글이 광고주들을 물어오잖아요. 광고주들 물어서 어떻게 합니까? 컨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 광고주들의 광고를 그 광고주들의 광고가 어떤 소비자한테 노출됐으면 좋겠는지를 적합하게 매칭시켜갖고 그 해당 영상에 광고를 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광고를 보면 어떻게 하죠? 수익이 발생하죠. 광고주의 광고를 노출시켜줬으니까 광고주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구글이 나 반, 너 반 해갖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랑 나눠 먹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근데 왜 웹 모네타이제이션 또는 이 인터레저를 통한 XRP 브릿지하는 형태로 라이브로 마이크로 페이먼트로 돈을 바로 지급하는 게 왜 좋냐면은 크게 2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구글이나 기타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일정 분의 돈이 모여야지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또는 정해진 날짜에만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마치 뭐와 똑같습니까, 여러분들? 카드와 똑같죠. 신용카드. 네, 신용카드와 동일하죠. 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음식 가게를 해요. 고객이 가서 카드를 긁어요. 그 돈 바로 제 계좌로 찍히나요? 가게 주인한테? 아닙니다. 카드사가 정해놓은 날짜에 대금 결제가 돼요. 그럼 그 돈, 실제로 이미 내 돈인데, 이미 고객이 먹은 시점에 이미 내 돈인데 그 돈을 바로 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카드사한테 수수료도 떼여요. 전체 금액의 퍼센테이지로. 이거 되게 큰 거죠. 예를 들면은 극단적인 경우인데 소형 가게 있죠. 작은 가게. 그러니까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은 여윳돈이 없는 가게는 진짜 오늘 재료를 사갖고 그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팔아서 바로 대금을 받아야만 가게가 내일 가게 운영이 되는 가게도 있을 겁니다. 작은 가게 중에. 근데 바로 돈을 못 받는 건 타격이 굉장히 크죠. 이런 극단적인 이유부터 시작해서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금이 넉넉한 회사 같은 경우, 기업이나 뭐 가게 같은 경우, 야야 돈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받으면 돼. 그 돈 네가 그냥 들고 있어. 상관없어 나는. 이럴 것 같아요? 아니죠. 그 돈을 신용카드사가 묶어놓고 있으면 신용카드사는 그 돈 갖고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죠? 그거 원래 사실 내 돈인데 신용카드 회사가 들고 있다가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 돈을 바로 받으면 그 돈을 갖고 내가 뭔가를 더 해볼 수 있잖아요. 물론 가만히 있는 가게 주인도 있겠습니다만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거는 굉장한 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뭔가요, 여러분들? 수수료를 안 떼어요. 수수료를. 그리고 네 번째 또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또 뭐 있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해외 고객이 본인 나라 신용카드 회사 카드를 들고 와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써요. 백화점이나 또는 가게에서 음식을 사 먹습니다. 그럼 되게 복잡해지죠. 중간에 껴있는 브로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날의 신용카드 회사, 그리고 그날의 신용카드 회사가 해외에서도 쓸 수 있도록 뭐를 연계시켜놔요? 비자나 마스터를 연계시켜 놓잖아요. 네, 중간에 더 끼죠. 그러면 당연히 수수료가 더 나가고 시간도 더 걸리고 또 환율, 네, 환율의 문제가 또 발생해 버립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인터레저로 브릿지하면, 안에서 XIP로 브릿지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다 뛰어넘어 버려요. 공간의 제약 받지 않습니다. XIP가 그대로 브릿지 해줄 거니까. 시간의 제약 없어요. 리얼타임이에요. 리얼타임 마이크로 페이먼트로 지급이 돼버립니다. 이게 진정한 파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가 하냐면 IP 커넥터는 여러분들 디지털이에요. 그 안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지털 에셋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거기 안에 비트코인이든지 이더리움이든지 넣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나중에 돈을 받는 쪽에서 그걸 원하지 않으면, 그리고 현재 실제로 우리 같은 일부 사람들 빼놓고는 암호화폐에 관심도 없고 알더라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냥 난 법정화폐 줘. 왜 암호화폐 주려고 그래? 아, 이거 싫어. 당연히 컨텐츠 크리에이터도 대다수 거의 99%가 그러겠죠. 너 만약에 중간에 구글한테 수익을 안 뜯겨도 돼. 네가 오로지 실시간으로 다 가질 수 있어. 그러면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대부분의 반응이 뭘까요? 와, 그거 짱이다. 나 그거 할래. 이러겠죠. 근데 갑작스럽게 반전을 준다. 근데 네가 받는 돈은 암호화폐로 받아야 돼.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고민을 하겠죠. 야, 이거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네. 이러면서 고민을 하겠죠. 근데 그 단점이 사라질 수 있는 거를 희석시킬 수 있는 거, 그 단점을 아예 제거해주는 거를 지금 게이트허브가 지금 코이사 파트너십을 맺은 겁니다. 뭐죠? 그 단점? 암호화폐로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면 달러 또는 유로화로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암호화폐로 받길 원해. XIP가 아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것도 해줄게. 바로 그 쌍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 마찬가지예요. 금융계에서는 리플사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비금융권을 지금 코이사가 이렇게 장악을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금융권에서 리플사가 어떻게 하죠? 똑같은 접근 방법입니다. 금융사들한테 너희가 돈을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로 처리할 때 비효율적이지. 근데 우리가 만든 방식을 쓰면 두 가지 특성을 항상 얘기하죠. 비용 확 줄어들고, 그 다음에 스피드는 리얼타임. 끝내주지. 이걸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비금융권에서도 지금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왜 그게 가능하냐? XIP와 ILP라는 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 야, 너 돈 계속 떼일래? 안 떼일 수 있어. 그리고 돈을 맨날 그렇게 정해진 대금 날짜에 그렇게 받을래? 그냥 리얼타임으로 네 통장에 바로 꽂힐 수 있어.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실입니다. 피아트 쌍을 만들어준 존재가 나타났다는 거는, 그 유동성을 제공해준 존재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는 실제로 이제 비금융권에서도 얼마 전에 지금 리플사가 실제로 일부 금융권, 아직 은행의 존재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 탑에 속하는 머니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달러와 멕시코 페소, 이 쌍에 대해서는 지금 이 XIP 브릿지 쓰는 거를 실제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 산업에서. 이제 비금융권이 출발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거예요. 지금 이거를 비유해서 표현하면, 지금 그 리플사가 작년 수요일 때 발표했죠. 엑스라피드 상업화 할 수 있는 단계에 돌입했다. 지금 그 단계에 돌입을 한 겁니다. 비금융권에서도. 이제 이게 실제로 시장에 먹히는지를 우리가 지켜보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시장에 먹힌다. 그러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과 소비자 간에 서로 이 안에 있는 시장 규모의 금액들이 움직이는 거를 XIP가 다 브릿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부터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환경은 거의 조성이 끝나가고 있어요. 네. 이거 드디어 제가 기다렸던 소식인데 드디어 떴네요. 와, 진짜 이거 몇 월 때부터 제가 얘기했었죠? 이게 지금 돌아가는 진행 과정이 이러니까 지금 할 거다 얘기했는데, 네, 드디어야 공개됐네요. 기분이 확 좋아지네 또.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소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대한 것 같아요. 어쨌든 중간에 너무 중요한 소식이 떠갖고 제가 이걸 설명했는데, 자, 이어서 증권 이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오스한테 총질한 SEC 관련된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저씨가 SEC 공식 링크를 박아놓은 게 있어갖고 잠깐 참고 좀 할게요. 어디 갔니? SEC 공식 링크 어디다 놨어? 여기 있다. 자, 여러분들 되게 좀 저는 당황스러웠는데, 그러니까 당황스럽다기보다는 솔직히 예상을 못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되게 어이가 없는 게, XRP가 시큐리티니 아니냐 같다가 작년부터 말이 되게 많았고, 최근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새로운 소송이 시작됐다. 근데 거기에 대한 리프사의 전략이 시큐리티가 아니다라고 적극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우리나라 독도를 놓고 일본이랑 국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벌이지 않듯이 리스크 자체를 회피하는 형태로 뭐 한다고 해갖고, 그거 갖고도 이제 굉장히 말이 많았죠. 야, 이거 우리 속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걸로 굉장히 말들이 많았던 게 최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되게 XRP가 시큐리티다 하면서 폭탄을 맞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이 굉장히 이슈가 지금까지도 많은데, 엉뚱하게도 그 폭탄은 이오스에서 터졌습니다. 이오스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SEC에 올라와 있는 공식 문서인데, 보면은 요지는 그래요. 이거는 그거네. 약간 편지를 주고받은 느낌 그거네. 서한 같은데, 서한? 이거 말고 요거다. 요거죠. 공식 문서는 요겁니다. 자, SEC 지금 보시는 것처럼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바로 줄여서 SEC라고 부르는 거죠. 자, SEC의 지금 공식 문서인데요. 보시면은 골자는 그렇습니다. 블록원, 바로 이오스를 만든 단체죠. 자, 블록원이 ERC20 토큰 형태로 해서 ICO를 진행했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ICO를 진행했고요. 이거는 본인들이 SEC가 이 DAO라는 거 2017년 7월에 이 이슈가 있었는데, 이때 요거를 시큐리티로 판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도 ERC 토큰 형태였어요. ERC 토큰이라는 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드리면, 그랑 똑같습니다.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안에서, 이더리움이 이제 네이티브 에셋인 거죠, 거기는. 그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토큰을 마치 XRP 레저상에 IOU 형태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ERC 토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 ERC 토큰이라는 거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존재하는 토큰들입니다, 그냥. 이오스 역시도 메인넷이 출시하기 전에 본인들이 이오스라는 블록체인을 만들기에 캐피탈 레이즈, 그러니까 펀딩을 받고 싶어갖고 ICO를 했거든요. 그래서 ICO 할 때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 이제 이오스라는 ERC 토큰을 만들어서 그걸로 ICO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금력을 확보하고 작업을 진행해서 메인넷을 출시시켰죠. 그러니까 메인넷이라는 의미는 본인들만의, 그러니까 이오스만의 블록체인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이더리움에 있던 이오스 토큰들, 그걸 산 이제 투자자들이 있겠죠. 그걸 이오스 블록체인 만들고선 이오스 블록체인 위에 이오스 네이티브 에셋이 된 거죠. 드디어 본인 네트워크니까. 그것과 스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IT 관련된 좀 약간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 방금 설명드린 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어떤 암호화폐를 샀더니만 거래소에서 이제 뭐 메인넷 출시했다고 이 토큰을 스왑을 해준다, 뭐 진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설명드린 게 딱 그 케이스입니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뭐냐면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블록체인 위에서 ERC 토큰 형태로 ICO를 한 거는 지금 설명했듯이 DAO라는 ERC 토큰, 그때 이제 ERC 토큰은 시큐리티로 하기로 판명 났었죠. 그래서 똑같이 적용돼서 그 사유로 인해서 우리한테 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그러니까 라이센스 없이
ICO를 진행했기 때문에 블록원 너희는 증권법 위반. 그래서 너희에게 과태료를 명한다. 행정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단어 선택을 SEC 가보면 단어 선택은 오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더. 보이시죠? 예, 보이세요? 오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뭐 블록원이랑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증권법 위반이니까 우리가 법에 따라서, 증권법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행정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거죠, SEC는. 그 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너희에게 행정적인 처분을 내린다. 오더입니다. 이거는 협의가 아니에요, 블록원이랑. 그래서 저는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되게 웃긴 게, 블록원에서는 그렇게 이 내용을 공개했더라고요. 이거를 세틀먼트라고. 그러니까 마치 합의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SEC 공식 문서에도 오더로 돼 있습니다. 오더. 본인들이 명령한 거예요. 명령한 겁니다. 본인들이 행정 처분을 한 거고 법에 따라서 법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매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원이 얘기한 대로 세틀먼트는 절대로 아니고요.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블록원이, 자 보세요. ICO를 미국에서 이제 진행을 못했거든요. 미국에서 사업을 못했었어요. 왜냐면 지금같이 이런 이슈들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에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막 놀고 있었죠. 근데 이제 블록원이 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미국에서도 하고 싶어. 근데 예전에 저질러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은 해야겠는데 예전에 ICO 저질러 놓은 거 어떡하지? 해서 이들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ICO 했던 거 그냥 가갖고 과태료 맞고, 그거 이제 위법 행위를 했던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맞아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할 걸 하자. 이런 생각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일부러 과태료를 내려고 이렇게 쳐들어온 걸 수도 있어요. 정당한 건 아니죠. 솔직히 위법을 했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맴매를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 사업을 미국에서 하고 싶다. 이런 목적에 전략적으로 이거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합의를 해준 게 아니죠. SEC 입장에서는 야 너희 생각이 가륵하고 정성스러우니까 우리가 너희 장단에 맞춰줄게, 이게 아닌 거죠. SEC는 그냥 자 이오스 나가 있다가, 뭐야 너희 여기 미국 들어와서 사업하려고? 일로 와봐 용돈 내놔. 일단 돈 내놔. 니네 예전에 위법했잖아. 빨리 과태료 맞아라. 이거지. SEC가 와 너희 생각이 가득하니까 우리가 너희를 적극적으로 밀어줄게 하면서 뭐 합의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블록원이 그렇게 표현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본인들의 이오스 홀더들을 기만한 행위로 보여져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런 아까 같은 예를 든 거 있잖아요. 전략적인 그런 차원에서 본인들이 미국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홀더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차라리 정직하게 얘기를 하던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전에 ICO 한 게 불법이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과태료를 맞았다고 해야지, 마치 SEC가 본인들이랑 협상이 되는 대상처럼 해갖고 본인들이 잘 이렇게 구슬려갖고 합의를 한 것 같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기만행위죠.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만약에 리플사가, 지금 주어가 이오스 바로 블록원인데요, 만약에 리프사가 있으면 저는 더 욕했을 거예요. 리프사가 똑같이 기만행위를 한다. 욕 바가지로 먹어야죠. 저는 이오스를 들고 있지 않아서 감정이 없지만은 리프사는 감정이 생길 수 있는 대상이죠. 제가 XRP를 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는 SEC의 생각이에요. 아까 데이비드 슈왈츠의 개인 의견이라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으니까요. 얘네는 확실히 약간 스탠스가 지금까지 보여진 거는 확실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얘네가 ICO에서 너희는 증권법을 어겼다 해서 과태료 때리는 건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한 5개 정도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떤 애매한 크립토 커런시를 대상으로 야 너희는 증권이야 또는 증권이 아니야를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케이스를 통해서 좀 더
지금까지 정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얘네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예. 아까 데이비드 슈왈츠도 그런 맥락에 얘기를 했죠. 예. 역시나 리프사가 또한 데이비드 슈왈츠뿐만이 아니라 리프사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약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소개시켜드렸습니다만 이제 법적 대응을 할 때 적극적으로 XRP가 시큐리티가 아니다라면서 그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리스크 자체를 없애기에 그냥 소송들을 다 기각시키는 쪽으로 가겠다고 전략을 짰다고 보도 기사가 나오기도 했죠. 실제로 그런 시큐리티냐 아니냐를 갖고 그 리스크를 안고 뭔가 싸우는 것보다는 리프사 입장에선 그냥 실제로 이게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봐라. 실제적인 사용을 통해서 이 상황을 정리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지금 설명드린 것도 그 활동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까 데이비드 슈왈츠가 얘기한 것도 약간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방금 설명드린 리프사의 스탠스, 그리고 SEC의 스탠스,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요. 이게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이런 애매한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꽤나 긴 시간이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년? 더 나가서 2년? 3년?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리프사는 그냥 미국 내에서 XRP가 시큐리티 아니다 이거 갖고 힘을 쓸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여주겠다는 것 같아요, 전략이. 그렇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대로 좀 더 이게 질질 끌릴 수 있겠죠. 미국 정부 차원에서 또는 미국의 법원에서 XRP는 시큐리티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해주면 좋겠지만 그 판결이 나오기까지 그냥 애매하게 흘러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보이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굉장히 유독 오늘 하루 동안 이제 증권 이슈에 관련해서 소식들이 많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포인트들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권 이슈는 생각보다 계속해서 얘기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와, 그나저나 이거 OMG 오마이갓 진짜 이거 대박. 이건 진짜 대박. 와, 어메이징 붙여줘야 돼 이런 건. 어메이징 해야 돼요. 되게 기대가 됩니다. 비금융권에서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대박. 이거 한국 원화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안타깝네요, 우리나라는 없어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오늘 소식들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리프사 관련해서 이 인수 작업하고 있다고 했죠. 최근에 두 곳이나 인수합병을 했죠, 리프사가. 하나는 로고스 페이먼트라는 회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슬란드에 있는 회사 이름이 뭐였죠? 어쨌든 저 단기 기억 상실증 이제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회사 두 곳을 인수합병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분은 이제 엔지니어, 아니네, 프로덕트네요. 프로덕트 분야에 있어서 이제 VP, 그러니까 바이스 프리지던트, 약간 높은 수석급이죠. 이 리플사 직원인데 이 사람이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인사이트에 리플사 이 엔지니어들의 이제 컬처, 문화에 대해서 뭔가 기고문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위터를 남긴 겁니다. 뭐 특별히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궁금하시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본인들 회사 사내문화 자랑하는 거예요, 사내문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리프사에 있는 엔지니어 짱짱맨, 그냥 이겁니다. 자기 자랑한 거예요, 자기 어필. 자, 그리고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플렛 멤버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블랙카드란 그런 카드로, VIP 카드로 되게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이제 인터레저를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아래에 지금 하이라이트된, 이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에서 인터레저가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 스탠다드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이런 본인들의 생각까지도 담아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사의 생각이 아니라 일단 뭐 리플사의 고객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잘 알려진,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영향력 있고 점유율 있는 회사가
그렇게 생각해주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그리고 11월 19일날 뭐 리프사 직원들 많이 참석합니다. 11월 19일날 두바이 중동 쪽에서 나빈 굽타가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이미 지난 거고, 그리고 11월 18일에서 19일날 캐시 크레도, 이 사람 이제 여자 엔지니어죠. 이 사람이 이제 또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 리프사 직원들이 좀 활발히 여기저기 컨퍼런스나 포럼 이런 데 참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컨퍼런스나 포럼을 얘기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클럽 뉴욕, 클럽 이카노미 뉴욕, 거기에 이제 되게 짱짱맨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업계에서 영향력 있고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사람만 참석했던, 거기에 이제 10월 7일인가 8일,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바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거기에 참석을 해서 세션에서 발표를 하기로 돼 있죠. 자,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소식은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나누는 Q&A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